양희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쓴 핫트렌드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25분의 방송이 짧으셨다고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스텝 1! 최 PD님, 저희 방송 60분으로 늘려주세요. 담당 PD를 졸라 방송 시간을 60분으로 늘렸습니다. 참 쉽죠잉. 그럼 이 60분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스텝 2! 1회부터 8회까지 재미있는 장면들만 콜라 모아서 편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미있는 그 기준 어떻게 만드냐고요? 전혀 어려울 것 없습니다. 스텝 3! 저 혜선이가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강추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 기대되시죠? 그럼 첫 순서 연애부터 보시죠. 인디 가수들이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6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어니네이발과는 올해 음반상과 최우수 모던록 노래,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을 수상했다죠. 장기하와 얼굴도 역시 올해의 노래상과 최우수 록노래, 네티즌이 선정한 남자 아티스트 부분상을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번 시상식의 결과를 두고 인디밴드가 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인디란 무엇인지, 인디밴드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기에 대중들의 사랑을 차지하게 된 건지 연예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김성한 기자님, 알려주세요. 1990년대 한 중반 정도로 이제 시초를 줄 수 있는데요. 당시 서울 홍익대 인근의 이제 클럽 등지에서 좀 공연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그 젊은 층에서 이제 밴드 문화들이 급속도로 이제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 레이블 등이 형성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던 그룹들이 화제성을 딛고 이제 오버그라운드까지 올라와서 사랑을 받았죠. 당시에 이제 인기를 얻었던 그룹은 이제 크라잉넛이나 자우림, 델리스파이스 같은 그룹들이 이제 화제를 모았고요. 최근에 이제 장기화 씨나 아니면 요조, 그리고 짙은, 윤트고, 코베인 같은 여러 가지 재기발 나란 그룹과 솔로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같은 음악에 식상해버린 혜선이, 비록 인지도는 낮지만 특이하고 날 것 그대로의 음악을 하는 인디밴드의 CD를 사는데 지갑을 열었지 뭐예요. 그동안 숙성 단계를 충분히 거친 범상치 않은 음악, 참신함으로 메이저 시장을 향해 출사표를 던진 인디밴드들 살펴보자고요. 이러한 신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동세대 음악인들이 모두 긴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위 삼으면 딱 좋겠네. 그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살이 빠질 것 같은 경험이다. 이게 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김창완 씨가 극찬했다던 바로 그 음악. 독창성 있는 음악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뮤지션. 세상에 나오자마자 장교주란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얻은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와우, 진짜 미남이다.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건 뭐 언제나 마셔왔던 것처럼 값싸고 달짝지근한, 마치 아침마다 한 잔씩 뽑아 마시는 완전히 싸구려 자판기 커피처럼. 어때요? 조금 비슷한가요? 아, 이 랩은 진짜 따라하기 힘드네요. 중간에 랩인지 나레이션인지 그 중간쯤에 있는 듯한 장기하의 래핑은 한 소리 아니리가 생각날 정도로 기존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네요. 본인은 이제 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도 이제 나레이션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스개가 나오는데, 본인의 이제 평소 말투를 이제 음악적으로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형태의 랩과 나레이션의 중간 형태의 어떤 읊조리는 듯한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복한 과정에서 잘 자란 친구예요. 장기하라는 친구가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어떻게 물이 뭐 썩고 보이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상당히 그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둬서 음악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싸구려 커피로 채운 청춘의 허기가 느껴지는, 도저히 장르를 구분해 낼 수 없는, 그럼에도 공감이 가기에 씁쓸할 수밖에 없는 음악. 그래서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가 되는 청춘가이고, 동시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넘치는 수공업 소형 음반인 것이겠죠. 이제 초반에 이제 회사에 있는 그 노트북으로 이제 CD를 소위 말하는 이제 굽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제작을 하다가 수요가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내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즐거워했다라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요. 초반에는 이제 그 싱글이 직접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 오프라인 창구가 그 전국에 딱 3개 매장에서만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매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반응이 좋고, 그래서 8,000장, 10,000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10개 매장으로 늘려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온라인의 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라든가 아니면 싸구려 커피 같은 그 각종 UCC 동영상이 이제 온라인에 퍼져가면서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척에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마나 고기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어우 약간 놀라.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를 위로하고 있네. 단의 수공업 방식이면 어떻습니까? 노랫말, 무대 매너, 밴드 등 뭐 하나 독특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된 거 아닌가요? 처음 저 혜선이의 눈길을 끈 것은요, 박자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제 미미 시스터즈라는 2명의 이제 코러스 겸 댄서인데요. 어떤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그 매체를 통해 밝히지 않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공연장에 찾아가서 대기실을 들어갔을 때조차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무대 위의 컨셉 그대로 대기실에서 있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조용히 있다가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실제로 무대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대를 내려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 시트콤이 벌어지는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장기하 씨가 내려가서 대기실에서 이제 회유를 해서 다시 무대로 올려오는 그런 약간은 기상천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음악 팬들이 열광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슈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어떤 움직임 그리고 율동은 전적으로 이제 미미 시스터즈가 만드는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조차도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컬, 기타, 퍼커션의 장기하, 베이스, 코러스의 정중엽, 기타, 코러스의 민기, 드럼, 코러스의 현호, 코러스, 안무의 미미 시스터즈. 이들의 인기가 다른 인디 밴드들이 대중화되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읊조리는 듯한 노래 그리고 약간 장난스러운 제스처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장기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 같고요. 불과 이제 지난해만 해도 대학 이제 9년차라서 취업 고민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에서 그 자료 수집이나 아니면 외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2개월 이상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혹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패배의식이나 우울함 등이 이제 음악에도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를 9년 만에 졸업하면서 본인 말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과연 음악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학교 생활 내내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나름 좀 괴짜 같지만 그 진지한 구석이 있는. 최근엔 정부도 인디밴드 음악을 알리기 위해 인디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헬로우 루키에 힘을 보태고 있죠. 장기하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이하나의 페퍼민트를 비롯해 MBC 라라라, EBS 스페이스 공감 등이 매주 실력 있는 인디 뮤지션들을 대중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승열, 언니네 이발관 등의 얼굴을 지상파 TV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날 것 그대로의 신선함으로 무장한 인디밴드들이 쏙쏙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2집 플레이버로 돌아온 보드카레인, 오버그라운드로 진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규 2집에 초도 물량을 매진시키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죠. 홍대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요조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감각적인 가사 그리고 애구구구라는 이제 노래 제목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제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깔면 딱 어울릴 법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요. 외모 또한 출중해서 많은 남자 가수들의 공연 게스트 섭외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태지의 콘서트에도 여성 게스트로는 거의 최초로 섭외가 돼서 서태지 여성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신승훈의 공연에서도 거의 최초로 게스트 섭외가 돼서 인디 뮤지션의 스타 탄생은 최근 첫 정규 음반을 낸 가수 요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아세요? MBC 인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 TV 광고 음악 등으로 슬슬 이름을 알리며 주류로 올라온 요조는 생머리와 애교 넘치는 목소리 이미지를 앞세워 팬층을 넓혀가고 있죠. 최근 출시된 NC소프트 게임 아이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도 목소리를 올렸다고 하니 더 이상 인디 음악을 놓고 영원한 사이드 디시라고 말하지 마세요. 과거에 비해 저변이 넓어졌지만 사회에 부정적이다, 독특하다, 마니악하다, 어렵다. 아직도 인디밴드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혜선이는 음악적 내공과 참신한 실험성을 경비한 인디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디밴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2의 인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도록 CD 팍팍 사주세요. 이름만으로 브랜드가 되는 그들, 제2의 사업으로 패션업계에 뛰어들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사업 시작과 함께 홍보와 마케팅은 그냥 먹고 들어가니 말이죠. 연예인의 사장님, 거기다 자체 모델까지.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보고 계신 연예계 대박 패션 사업가들은 누구? 자, 지금부터 이리저리 잘 나가는 연예인 사장님들을 한자리에 한번 모아보자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패션 사업. 다칭타칭 패션의 리더로 꼽히는 여자 연예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지금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이 패션 사업계로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런칭 3개월 만에 100억 원 매출을 올린 엄정화, 브라우스 홈쇼핑 판매 1시간 만에 4억 2천만 원 매출을 올린 변정수, 런칭 후 매년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혜영, 그리고 최근 새로운 신상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화제 만발, 서버 다운까지 당하는 인기를 구사한 쿨의 유리와 백지영까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탑스타들이 본업은 뒤로 한 채 패션 사업계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살짝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연예인들이야말로 거품과 같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일정하지 않은 수익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자신의 끼와 취미를 사업으로 승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패션 사업이야말로 그들에겐 천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패션 관련 사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혹은 뭐 네가 앞으로 나서서 해보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이제 패션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마케팅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연예인들. 스타들이 패션 업계로 뛰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스타 마케팅 활용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현재 쇼핑몰 수의 80% 이상이 하루에 하나도 물건을 못 팔고 있는 허탕 가게라는 것을, 이는 다 마케팅,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연예인들은 쇼핑몰 열고 브랜드 런칭만 하면 대한민국 기자님들이 줄줄이 홍보성 기사 내주시잖아요. 그걸로 일단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전문 제작자 연대라는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의 연합단체가 있는데 그 각 회사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을 패션 모델로 이용을 해서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그 브랜드 마켓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지점을 하나씩 열어가는 독특한 그 사업 아이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패션 사업에 뛰어든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 대박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철저한 사업 계획 없이 뛰어들었다가 현재 집을 저당 잡힌 분도 있다고 하네요.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가짜 브랜드를 유통을 하다 걸려서 좀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슈퍼모델 출신의 그 이소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CEO를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 파트너였던 분한테 이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송사에 휘말려서 상당히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요. 지금까지도 아마 송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만 패션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도 옷생옷사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에 완소 남자 연예인들도 속속 패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백만돌이 전스틴, 그리고 같은 신화 멤버 이민호 씨도 각각의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요. 좀 앞서 나가는 미래지향적 패션의 선두주자 또라이 노홍철 씨도 쇼핑몰을 운영 중이죠. 우리의 꽃꽃 신정환, 고영우 씨도 신나고라는 이름으로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참 MC몽 씨도 있었네요. 그리고 웨딩업계에 이어 패션업계도 접수하러 온 박수홍 씨. 이제는 개그계의 신사가 아니라 욕심쟁이네요. 욕심쟁이! 우흐흐! 최근 새 신랑이 된 이현우 씨도 두 번째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답니다. 이현우 씨랑 결혼하신 여자분 봉 잡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이제 스타들의 쇼핑몰 사업 형태가 날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던 쇼핑몰이 이제 합쳐져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MC몽과 하하 두 사람이 이제 쇼핑몰을 합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소유진, 그리고 가수 이지훈, 그리고 박경림과 박수홍, 이렇게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던 연예인들끼리 같이 그 사업 아이템을 공유를 하면서 보다 이제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패션 사업은 브랜드 런칭, 쇼핑몰 CEO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의 디자이너 활동 참여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은혜, 김민희, 한지혜, 박예진, 송혜교 씨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패션 디자인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이제 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사업까지 넘어간 연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디자인까지 나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준엽 씨나 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to5라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최근에 런칭한 그 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기가 이제 옷감이나 그 디자인 같은 거는 수시로 자기가 체크를 하고 디자이너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단 그 웬만한 모델 이상의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피팅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런칭 그 패션쇼를 자신의 어떤 그 가수라는 특징을 살려서 런칭 그 콘서트식으로 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연예인들의 사업적 실수는 때론 끝없는 추락을 겪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나 패션 사업을 성공으로 이어가고 있는 연예인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평소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항상 앞선 패션을 선도하고 있으며, 셋째, 사업을 하며 지켜온 끈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연예 생활과 패션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계신 연예인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 쭉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예쁜 옷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소녀. 그렇다.
9명의 소녀대들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점령해버렸다. 쭉 뻗은 다리, 가냘픈 몸매,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 태연, 수영, 유리, 제시카, 티파니, 써니, 서연, 유나, 호연. 아이고, 대한민국 30, 40대도 그 이름을 줄줄 외워버렸다는 소녀시대 멤버들. 그녀들의 열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오늘 확실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008년 노바디 열풍의 주역 원더걸스의 바통을 전달받아 2009년 소녀그룹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녀시대. 뭐 굳이 원더걸스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상 팬들 사이에서는 그 경쟁 구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그 말에 원래 소녀시대가 새 앨범을 낼 예정이었는데 그 내부 사정으로 이제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원더걸스랑 대결을 할 수 없는,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시기를 잘 탄 소녀시대.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온통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로 물들이고 있으니 걸그룹의 파워는 해가 가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도 않는데요. 귀엽거나 혹은 섹시하거나 제가 봐도 정말 눈부십니다. 2008년 소녀시대의 간판 유나양이 드라마 나들이로 가수 활동이 뜸했던 소녀시대. 유나양의 드라마 종영과 함께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가수 활동의 본능을 한풀이하듯 마음껏 브라운관에서 뿜어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들의 예능 나들이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SBS 패밀리가 떴다에선 유나양의 출연만으로 시청률이 급격히 오르기도 했고요.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태연 양이 평소 팬이었다는 정용돈과의 가상 부부 연기도 일품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또 스친소에서는 소녀시대가 단체 미팅을 했고요. 우차사, 스타 골든벨, 라디오스타, 가족 오락관, 이재룡 정은아의 좋은 아침, 대결 노래가 좋다, 무한도전 등등등 아주 그냥 예능기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팀원이 이제 9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그 3명 혹은 2명, 뭐 많게는 4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파나 기타 매체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말 그대로 TV만 켜면 소녀시대가 나올 정도로 가요계와 예능계를 접수한 후 이들이 노리는 곳 바로 광고계입니다. 치킨, 음료, 내비게이션, 스포츠용품은 이미 출연했고요. 소속사 측은 하루에 5-6개씩 몰려드는 광고 섭외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식음료 및 통신 관련 출연 섭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곧 CF에도 소녀시대가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90년대 초 SES와 핑클이 남학생 팬들을 객석으로 끌어올렸다면 소녀시대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아저씨 팬들까지 객석으로 끌어들인 주인공인데요. 남자라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군인, 거기에 아저씨까지 모두가 소녀시대 팬들! 요즘에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30대 남자들이 이제 자기 전에 자신의 안구를 정화하기 위해서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2회씩 시청하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30대 이상의 남성 팬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 팬층을 분석을 해봤을 때 나온 결과는 9명이라는 숫자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가 원하는 상을 9명에서 찾아서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도 즐겨 듣게 되고. 이런 소녀시대는 팬들에게 받는 선물도 독특한데요. 홍삼과 인삼, 약수와 보약까지 아저씨 팬들의 진정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소녀시대 열풍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 패러디 열풍입니다. 소녀시대의 지춤 그리고 개다리춤 같은 경우는 모션이 크고, 그리고 상대방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귀여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호감을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도나도 지 패러디 중독! 거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의 지를 패러디했다고 하는데요. 무도시대, 준마시대, 골미시대 등등 소녀시대 인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양한 시대들의 지 패러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숨을 못 쉬겠어 떨리
너인지 몰랐어 버스 탈 2009년 가요계의 핵심 소녀시대. 작고 여린 외모로 대한민국을 지열풍 속으로 빠져들게 한 9소녀들의 파워. 뭐 아직 그녀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9명이 뭉치면 소녀시대로, 또 개개인이 흩어지면 다양한 솔로 활동으로 더 많은 끼와 장기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녀들이여 영원하라. 앞으로도 상큼한 소녀 파워 계속 이어가길 바랄게요. 댄 핫트렌드 앵커 양혜선입니다. 연예 하이라이트. 소녀시대 패션업계 연예인 CEO. 인디밴드를 다시 만난 시청자들은 역시 보고 또 봐도 재미있다며 열화와 같은 호응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핫 이슈를 무조건 강추하겠습니다. 요즘은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센TV에서 저처럼 풋풋한 콘텐츠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 아이템들을 골랐습니다. 게임기라는 원소스를 통해 몇십 가지 게임팩을 판매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 피겨 실력을 우승받았을 뿐인데 CF 모델로도 인기 급상승 중이죠. 대박난 만화 한 편, 영화와 드라마로 이어지면서 콘텐츠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은 혜선이의 무조건 강추! 곧이어 시작됩니다. 시선 고정해주세요. 전국이 좁디 좁은 3인치 액정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편한 휴대성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중할 수 있어 중독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닌텐도 게임기.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 닌텐도 바람이 열풍을 넘어 광풍이 되어 불고 있습니다. 가로 133mm, 세로 73.9mm, 두께 21.5mm, 무게 218g에 불과한 이 물건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닌텐도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아이마다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또 얼마나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지 느껴지시나요?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닌텐도.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나 각종 행사의 경품 목록에서 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 선물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선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닌텐도는 발매 초기 광고에서 두뇌 학습과 영어 공부 프로그램을 앞세웠습니다. 유명 꽃미남 배우가 닌텐도를 손에 쥐고 어눌한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모습과 초로의 중년들이 당신의 두뇌 연령은 80세라는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진 듯 놀라는 광고의 한 장면은 닌텐도를 금세 학습기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장동건과 원빈, 노홍철, 송혜교, 안성기, 그리고 니콜 키드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닌텐도의 게임기 CF 모델이라는 겁니다. 스타 마케팅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면서 인기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더군요. 닌텐도의 중독성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닌텐도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닌텐도를 원망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게임 타이틀이나 AS 센터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닌텐도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없게 했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직원 5,233명으로 약 25조 원의 매출을 올린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에 직접 그려가면서 즐기는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낸 혁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무서울 정도로 현실지향적인 장사꾼이라고 하네요. 9,600만 대나 팔린 게임기 NDS가 2004년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조작 방식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둡고 또 작은 화면과 못생긴 외형을 비난했습니다. 닌텐도가 원가를 낮추려고 한물간 부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닌텐도는 NDS가 예상 밖의 인기를 끌자 1년 만에 밝은 화면과 깔끔한 외형으로 무장한 NDS 라이트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NDS 보유자들은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너무 빨리 나왔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게임의 정의를 확대해 5세부터 95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연구했고, 이 복잡한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 그리고 마이크 입력 기능과 동작 인식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두뇌 트레이닝, 영어 등 기존 게임에선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테마를 도입해서요. 게임 숙련자나 초보자들이 모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 점도 이 닌텐도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성공의 요인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이 닌텐도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정신. 게임 왕제 닌텐도가 불황 속에서 질주하는 이유겠죠. 2009년 대한민국 잿빛 뉴스 사이에서 암담해져 있을 때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죠.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준 김연아 선수인데요. 해외 언론들도 그녀의 기사를 대서특필. 그녀의 인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 그녀의 아름다운 몸짓을 감상하기 위해 2009 4대6 피겨 선수권 대회 경기를 본방 사수했죠. 그 결과 피겨스케이트 사상 최고의 시청률 28.7%를 기록하면서 김연아 선수도 웃고 모든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냘픈 외모에서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매력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김연아 선수 하면 수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음반 위의 요정으로 시작한 그녀의 수식어는 최근 내노라 하는 국내 톱스타들의 수식어를 모두 빼앗아 오고 있죠. 국민 여동생 하면 문근영이었으나 이젠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고요. 국민 요정으로 자리를 굳혔던 이효리도 요정 타이틀을 김연아 선수에게 넘긴 지 오래. 차고 넘치는 인기 실감나네요. 최근 김연아 선수는 김태희, 전지현 씨를 제치고 CF키니로 등극. 여자 연예인들의 로망인 화장품 CF에서부터 자동차, 에어컨, 은행, 운동복, 교복, 제과 등등 2008년 최고의 CF 모델로 선정되어 CF로 먹고 사는 몇몇 연기 안 되는 연예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죠. 그런데 어쩌나 이 여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김연아의 CF들은 요즘 김연아의 하루로 패러디되고 있는데요. 김연아가 광고 중인 제품들로 구성된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S사 냉장고에서 I 제품을 마시고 S 제품으로 세탁한 N사 트레이닝복을 입고 스케이트와 P사 생리용품을 챙깁니다. L사 C사 제품으로 화장을, J사 주얼리를 걸고 H사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더 해야 되나요? 훈련 전 T사의 반창고를 붙이고 U사의 음악으로 훈련, K빵과 M사의 우유로 간식을 먹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 K사 은행에서 돈을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S 복권을 한 장 사서 귀가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정말 협찬만으로도 끝낼 수 있겠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김연아 선수. 톱스타 수식어 타랑과 CF키니에 이어 음반업계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모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깜치는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었죠. 도대체 빠지는 게 뭐야? 김연아 선수, 못하는 거 뭔가요? 그리하여 최근에는 한 에어컨 회사의 CF송을 직접 부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가녀린 노랫 목소리에 문 남성들 애간장 좀 타겠네요. 어쨌든 그 회사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잘해서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 국내에서도 빙판 위로 시원하게 달리는 김연아 선수처럼 잘 나갈지는 글쎄 좀 두고 봐야겠죠? 김연아 선수를 연예계로 진출시키려는 움직임들은 그녀의 매력적인 노래 실력과 외모뿐만은 아닙니다. 매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 연기, 그리고 갈라쇼에서 보여준 춤 실력,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예인들 긴장 좀 하셔야겠네요. 특히 매번 경기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은 평소 해맑은 소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표정들이 화제가 되면서 소녀에서 승려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한 CF를 통해 그녀의 표정 연기 결정판이 등장. 카멜레온 같은 그녀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김연아 사진 퍼가기 움직임이 한동안 활발했다고 하네요. 스케이팅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춤 실력은 기본. 대한민국이 노바디와 미쳤어 열풍에 빠져있을 때 김연아 선수도 그 열풍에 동참. 숱한 김연아 동영상이 유포되었었죠. 잠시 감상해볼까요? 그러나 이런 그녀의 연예인적 기질은 당분간 피겨스케이팅이 한정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본업이 피겨 요정인 만큼 더욱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지금의 팔방미인 김연아 선수가 있기까지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어머니와 스태프들의 공도 빠질 수 없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피겨 요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찍부터 김연아의 재능을 발견하신 어머니에게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살 때 피겨를 접한 김연아 선수는 스폰서를 두기 전까지 매니저인 어머니의 관리로 어렵게 꿈을 키워왔다는데요. 지난해 광고 계약으로 40억을 벌어들인 김연아 선수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위로가 다 보상되지 않았나 싶네요. 올해 20살을 맞은 김연아 선수는 고려대학교 09학번 새내기이기도 한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대학생이 된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김연아 열풍!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열풍을 넘어 신도름을 낳고 있는데요. 그녀의 세대가 그렇듯 김연아의 신도름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연아 효과. 그녀의 이름과 함께 탄생되는 수많은 콘텐츠들. 그리고 음반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녀의 연기 모습은 2009년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책갈피 사이에 피어난 곰팡이가 풍기는 쾌쾌한 냄새, 벽면을 가득 채운 무협지와 순정 만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리는 학생들. 7, 80년대 마땅한 놀이거리나 휴식 공간이 없던 당시 학생들에게 유일한 휴식처이자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해방구 역할을 해온 만화방. 기억나세요? 단순 오락 판타지 역할로 시작된 만화이기에 처음엔 우리 일상을 그렸지만 점점 네모난 칸의 사회를 끌어들이면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발전해왔죠. 특히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자 만화도 다른 매체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장르에서 새로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를 겪어온 한국 만화가 어느새 100년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모칸 안의 세상을 담던 만화가 드라마와 영화의 주요 콘텐츠로 맹활약하게 되기까지의 만화 변천사를 살펴볼까요? 다가오는 6월 2일이면 어느덧 100년 역사를 맞는 한국 만화는 웃음이었건 눈물이었건 항상 대중의 품속에 있었죠. 웃음, 눈물, 감동을 선사한 시대의 동반자. 만화는 언제 처음 선을 보였을까요? 1909년 관제 이도영 화백이 대한민보에 사파를 게재한 것이 한국 만화의 효시가 됐는데요. 일제시대 만화는 대부분 반일, 항일적인 내용을 담아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해방 후 5, 60년대는 한국 만화의 암흑기였는데 주로 독재정권 초기 사회상을 고발하는 시사담론을 다뤘고요. 70년대에는 명랑 만화가 유행했답니다. 꺼벙이처럼 공부는 못하지만 마음 따뜻하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실수도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 가족 중심의 밝고 쾌활한 이야기를 주로 보여줬죠. 76년에는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가 개봉해서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답니다. 80년대에는 한국 만화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현세, 허영만, 고행석, 박봉성 등 만화계의 거성들이 앞다퉈 베스트셀러를 쏟아냈습니다. 이 시점부터 만화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었고 대량 생산, 급속 생산 체제가 가속화됐죠. 이때에는 순정 만화도 본격화됐는데요. 유럽 사회 붕괴를 배경으로 몰락한 귀족과 서민 여성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판 만화도 독재 정권 아래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지배 권력에 억눌린 국민 감정을 직설적으로 풍자해주면서 말이죠. 2000년은 온라인 만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초기에는 네티즌들이 온라인의 일상적인 사소한 해프닝을 그려내는 일명 데일리툰이 유행했는데요.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갖춰 감정을 증폭시키고 이야기를 연결해 이해시키면서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작품이 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웹툰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최근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화가 드라마나 영화의 컨텐츠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꽃남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지난 92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만화 잡지를 통해 연재된 만화랍니다. 2, 3년 전부터 만화가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궁, 다목, 프라우스, 식객, 타짜, 쩐의 전쟁 등 인기 만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이현세 작가의 2009 공포의 외인구단은 일본에서 스트라이크 러브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대세는 만화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만화 영화, DVD, 팬시 제품, 피규어 제작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만화 산업의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안겨주고 있죠. 배트맨, 슈퍼맨 등의 미국 만화와 웰레스 앤 그로밋 등의 영국 만화, 키티 등의 일본 만화가 대표적입니다. 해외에 한국 만화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기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린 만화 페스티벌에서 유럽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김진, 박소희, 김병수, 윤태호, 심승현, 후보기, 오연 등 한국 만화가 7인의 특별 전시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군요. 1세기를 넘는 동안 우리 만화도, 만화를 둘러싼 환경도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만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린 지금, 한국 만화가 양과질 양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만화에 대한 다양한 조명과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한국 만화 100도를 맞는 올해, 한국 만화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위상을 높여 부활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주목해 주세요. 저희 써니가 특별히 준비한 하이라이트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쌤 핫트렌드를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첫째,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앞으로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재미있는 부분을 모아 보내드릴 텐데요. 하이라이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시 보면 더욱더 재밌어진다. 이 하이라이트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www.sentv.co.kr에 들어오세요. 보고 또 볼수록 새롭게 재밌으실 겁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